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제1차 위원회의를 개최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소 4곳의 설치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우창호 재외선거관을 통해 자세한 정보 살펴봅니다. 한파와 눈폭풍 영향권에서 벗어난 시카고 일원의 곳곳에 돌발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윌밍턴주에서는 캔커키강의 범람으로 주민 일부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살인사건 수사를 진행해온 팔레타인 경찰이 범인 체포를 위해 대중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총격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베링턴 고등학교 학생이 어제 오전 등교 중 메트로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을 잇는 새 교량을 건설하는 등 총 50억 달러를 전국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파 안에서 배현진 한국국민의힘 의원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 언론들도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정치의 분열에 주목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교통부가 긴급 보수 공사를 위해 시카고 아이젠하워 고속도로 인바운드 차선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려드는 이주민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카고에서 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개방해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글렌브룩 노스 GBM 고등학교에 올해 7월 새 교장이 부임합니다. 225학군 교육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아만다 휴스를 글렌브룩 노스 고등학교 차기 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알라바마주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용 방식을 놓고 인권 침해 등 논란이 거셉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제1차 위원회의를 개최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소 4곳의 설치 장소를 결정했는데요. 4곳의 투표소는 일리노이주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한인회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미네소타 한인회관입니다. 재외선거안이나 한국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총 4곳의 투표소를 재외국민수와 공간과의 거리, 재외국민 간의 투표 참여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시카고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 마련될 시카고 투표소의 운영 일시는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 오전 8시에 오픈해 5시까지 엿새간 진행됩니다. 이외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폴리스 세인트폴 투표소는 3월 29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흘간 운영됩니다. 우창호 재외선거관입니다. 투표소에 우리 재외 국민들께서 가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가셔야지만 순조롭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재외선거인께서는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원본 서류입니다. 서류를 꼭 지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또한 주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재외투표소 외 세계 어디에서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25일 기준 신고 신청자 수는 국외부재자 1233명, 재외선거인 34명이며 영구 명부 433명을 포함해 총 1700명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022년 12월 말 기준 재외국민 수는 13만 6,046명입니다. 우 재외선거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2주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 투표하는 것과 달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2월 10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원활하게 부재자 신고 또는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관할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
신청 접수율이 다른 미국 지역보다 조금 이렇게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카고 관할 지역에 계시는 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안위는 매 주말마다 주일 오전 종교시설을 방문해 현장 순회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8일에는 시카고 순복음교회에서 내달 4일 주일에는 네이퍼빌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매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8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순복음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4일인 일요일에는 네이퍼빌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방문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순회 접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4일인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순회 접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파와 눈폭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시카고 일원 곳곳에 돌발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윌밍턴주에서는 캔커키 강의 범람으로 주민 일부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급격히 따뜻해진 날씨로 얼음이 녹고 비가 내리면서 돌발 홍수가 발생한 겁니다. 윌미 그론디 카우니에도 내일 오전 9시 15분까지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윌밍턴 경찰은 금요일 자정부터 오늘 오전 1시 사이에 강의 수위가 최소 3피트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고 주민들에게 루트 102와 퍼스트 스트리트 사이에 루트 53을 피하라고 요청합니다. 경찰은 윌밍턴시 전역의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대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난 밤 사이 총 1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ABC7 시카고에 따르면 현재 윌밍턴의 32,050 웨스트 리버 로드에 위치한 윌밍턴 무스로아치는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비상 숙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윌카우니 비상관리국도 주민들에게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홍수로 인해 약 1,200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됩니다. 오늘 오전 일부 주민들은 집 주변에 모래주머니를 두르는 등 만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홍수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 수사를 진행해온 팔레타인 경찰이 범인 체포를 위해 대중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총격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께 발생했습니다. 이날 경찰과 소방요원들이 사우스 플럼그로브 로드 800블럭에 사람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총상을 입은 30세 장준이 집 현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죠. 경찰에 따르면 그는 미국에서 학업과 시민권 취득을 위해 중국에서 이민 온 외동아들이었으며 당시 최근 약혼한 상태였는데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용의 차량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SUV로 보이는 용의 차량은 2017년에서 2020년식 닛산 로그 또는 무라노로 추정됩니다. 팔레타인 경찰은 이 범죄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범죄 제보 전화 847-963-6499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모든 전화는 엄격하게 기밀이 유지됩니다. 베링턴 고등학교 학생이 어제 오전 등교 중 메트로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건은 이날 오전 7시 45분경 허브 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 교차로에 있는 유니언 퍼시픽 철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베링턴 경찰서는 메트로 통근 열차에 치인 한 보행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베링턴 고등학교 1학년생 17세 마린 락슨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검시관실에 따르면 락슨은 기차가 이미 지나간 후 철로를 건너려 할 때 반대 방향에서 오는 다른 기차에 치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아침 지게에 낀 안개가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또 락슨이 선로를 건너기 전 기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했는데요. 베링턴 고등학교 220학군 교육감인 크래그 윌크만 박사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베링턴 고등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다며 이 사실은 학생의 가족에게 통보돼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현재 베링턴 220학구는 카운슬러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위해 특정 팀을 구성했으며 상담이 필요한 학내 모든 학생들에게 추가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베링턴 경찰서와 메트라 경찰서가 협력해 조사 중입니다. 한편 사고로 인해 통제됐던 현장 인근 도로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다시 개통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적인 대선 경합 중인 위스콘신을 방문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성의 투자 유치를 업적으로 내세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 홍보 행사 연설에서 한국 방문 당시 컴퓨터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삼성에 미국 투자를 요청해 지금까지 500억 달러를 유입해 공장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해외로 보냈다며 임금 지출을 줄이고 제품을 수입하면서 미국 일자리를 부정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이 중산층 강화를 위한 상향식 경제정책을 편 반면 트럼프는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식 경제정책을 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미국 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경제 성장은 더욱 강건하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을 잇는 새 교량을 건설하는 등 총 50억 달러를 전국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한국국민의힘 의원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 내 언론들도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정치의 분열에 주목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배 의원의 피습 소식을 상세히 전하면서 야당 대표가 흉기에 찔린 지 불과 몇 주 만에 국회의원이 둔기에 머리를 맞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불과 20여일 전에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는 점점 분열되고 격렬해졌다며 피습 이후 일부 정치인은 선거 유세에 나서는 의원들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공격은 한국 정치가 분열과 분노로 물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달 들어 한국에서 두 번째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정치적 긴장감이 높은 상태라고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피습 사건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공포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서 커졌다고 분석하며 한국인의 3분의 2가 정치적 분열이 지역사회를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교통부가 긴급보수공사를 위해 시카고 아이젠하워 고속도로 인바운드 차선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어제 시작된 비상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날씨 여건에 따라 센트럴과 라라미 애비뉴 사이에서 오늘 밤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도 나옵니다. 교통부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출발 전 추가 시간을 대비해 놓을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작업구역의 신호기와 표지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게시된 속도 제한을 준수하며 작업자와 장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도로공사로 인한 실시간 교통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는 travelmidwes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려드는 이주민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카고에서 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개방해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부동산 관리인이자 부동산 투자자인 크리스 아미토레로 이민자들에게 침대와 음식을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토레와 그의 가족 또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이주민들을 입주시키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이민자 57명 등이 이 주거용 건물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토레는 최근 9일간 시카고시의 이민자 하차센터와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방문한 후 자신의 빈 아파트를 쉼터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길거리에서 재킷을 입은 5살짜리 아이들을 봤다며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토레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즉흥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라고 토로했는데요. 그는 자유의지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로 결심했다며 나는 옳은 일을 계속할 것이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건물도 시에서 필요로 한다면 내줄 계획이라고 CBS에 밝혔는데요. 아울러 아마토레는 다른 건물주들에게도 현재 시카고의 이주민 위기 상황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글렌브룩 노스 GBN 고등학교에 올해 7월 새 교장이 부임합니다. 글렌브룩 고등학교 225학군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정기회의에서 아만다 휴즈를 글렌브룩 노스 고등학교 차기 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휴즈는 현재 프럼드 고등학교에서 건물 및 부지 담당 교감 및 활동 디렉터로 재직 중입니다. 이 직책에서 그녀는 학교 전체의 전문성 개발과 시설 관리, 활동 감독 및 예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즈는 지난해 전 교장인 제이슨 마키가 떠난 후 임시교장으로 근무해온 공동교장인 스티브 빌드와 마리아 스캇 뒤를 이어 교장직을 수행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즈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면접을 진행한 8명의 후보자 중에 선발된 건데요. 그는 올해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휴즈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학생, 가족, 교직원을 만나고 GBN의 전통과 학생들을 위한 희망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미성년자가 유해 컨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은 미성년자들이 팔로우하지 않은 이용자들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을 수 없도록 기능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유해 컨텐츠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메타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자신이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타인으로부터만 DM을 받을 수 있고 그룹 채팅에 추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미성년자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앱에서 특정 설정을 변경할 경우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이와 함께 이미 연결된 이용자라도 미성년자들이 원치 않거나 또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이미지는 보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미국 내 41개 주정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올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MS는 전날보다 0.6% 상승한 404.87달러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에 따라 MS의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3조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됐습니다. MS의 도약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손잡고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며 AI 선두주자에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애플의 주가는 올해 들어 매출 저조와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빅테크에 비해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시카고 일원에 안개주의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지난주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0도에 육박합니다. 밤 최저 기온은 30도에 머뭅니다. 내일도 안개는 계속됩니다. 비가 종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주일부터 안개도 서서히 거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9도, 밤 최저 36도. 내일 토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 밤 최저 36도. 모레 주일 낮 최고 기온 37도, 밤 최저 29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7도, 습도는 97%, 바람은 북동풍이 7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성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